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와 증권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주도주가 저는 산업재와 소비재와 금융인 것 같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증권주가 종류가 엄청 많고 지주회사도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몇 종목을 안 가져가야 되는데 뭐 바스켓으로 이제 ETF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것들을 좀 골라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고르는 선택이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속에 이제 나오는 이 엑셀 데이터들은 다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멤버십 회원 되시면은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비공개로 회원 전용 게시글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떼 이상만 하시더라도 텔레그램에 비공개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단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서로 대화하는 텔레그램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클레이머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법 개정을 한다 또는 배당을 확대를 한다. 그래서 증권주가 유리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대선 끝나면은 이제 자사주가 소각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는 자사주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한번 뛰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산도 요 이슈, 자사주 보유 비율 높은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주회사 플레이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주회사는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자회사들의 어떤 가치와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과의 어떤 괴리를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회사들의 업황이 모두 좋으면 지주회사가 움직인다. 그렇지만 자회사 중에 하나만 좋으면 지주회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회사가 좋아지면 그 사업회사를 투자하는 게 1순위고 그 사업회사가 주가가 좀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때 지주회사가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회사들 업황이 모두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될 때 그 해당되는 지주회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비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비상장 기업인데 그 비상장 기업의 업황이 굉장히 좋으면은 이 지주회사가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은 사업회사가 올라가고 그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의 어떤 평소의 주가 간의 어떤 괴리가 좀 벌어지면 그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주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 주가를 로그 값으로 바꿔가지고 그 로그 값으로 바꾼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느냐 이걸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 회사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LS 일렉이랑 LS가 이제 페어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상관관계는 0.87이니까 충분히 페어인데 LS 일렉 대비해서 LS가 이게 여기 노란색이 위에 있는 것들 절반까지 채워지면은 거의 꽉 차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근데 여기 위에 노란색 두 개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런 건데 LS 일렉 대비해서 LS가 확실히 덜 올랐어요. 그럼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한번 보죠. 미래에셋증권이랑 이제 삼성증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증권주가 결국에는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증권주를 보는 이유가 야 이거 경쟁이 정말 심한데 이거 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서 최근 한 2, 3년 동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결국 이제 배당의 어떤 분리과세나 이런 정책적인 것들 법이 이제 개정이 됐을 때 결국 증권주의 주주 환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증권주의 주주 환원이 증가하게 되면은 야 이거 메리츠 금융지주 따라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에셋증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증권이 지금 극단값으로 못 올라간 상태예요.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NH투자증권도 지금 극단값으로 못 올라가고 있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비슷해요. 서로 어떤 비슷한 구간으로 지금 수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NH가 훨씬 더 지금 삼성보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을 선택하는 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이랑 하나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하나시스템과 하나의 경우에는 0.84 정도이고 둘이 어느 정도 과거 주가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평균적인 어떤 수준으로 수렴돼 있다. 그러면 한화를 매매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게 수렴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이걸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뒤에다 뒀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보다 훨씬 못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이제 막 2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돌아설 수 있지 않나. 원전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부각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보다 훨씬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과거 시계열로 좀 보게 되면 19년도 9월부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수는 이게 한 1,400개의 영업일수인데 두산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훨씬 덜 올라서 두산을 지주회사의 어떤 컨택으로 보기보다는 두산은 두산 자체의 어떤 반도체와 원전의 콜라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이 지주회사 컨택으로는 맞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하이닉스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SK스퀘어를 한번 비교해보죠. SK스퀘어는 이 SK스퀘어가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주춤한 형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스퀘어를 지주회사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회사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넣어보죠. 여기도 있고 그럼 이것도 이렇게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했습니다. 둘이 현대중공업이랑 HD 한국조선해양은 0.9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해요. 비슷하게 지금 수렴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럼 최근 들어서 HD 현대가 있잖아요. HD 현대는 어떨까? HD 현대가 확실히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0.8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골랐을 때는 여기서 일단 몇 개를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는 LS가 지주회사에서는 LS와 HD 현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구나. 증권주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녹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괴리가 극단값이니 삼성증권을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회사가 또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29일 날짜 종가 기준인데 삼성증권, HD현대, LS 셋 다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세 개 회사의 업황이나 또는 주주환원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업황을 가지고 지주회사를 플레이했고 그래서 NAV 대비 괴리율이 암만 벌어져 있더라도 자회사들 업황 중에 뭔가 하나가 스크래치 나 있으면은 지주회사의 그 NAV 괴리율이 잘 줄어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 플레이가 어려운 게 자회사가 모두 좋아져야 그 업황을 대신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그 갭을 메우자라고 플레이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처럼 이제 주주 환원이 많아지고 더 이상 이제 물적 분할로 막 상장하고 이런 주주들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시절로 들어가게 되면 지주회사가 재평가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주도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흘러가게 되면 결국 증권주 쪽에서도 굉장히 기회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업황들이 다 사업회사랑 비교를 하든지 증권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다 비슷하니까 증권주끼리 같이 비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